일단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빠르게 에어컨을 고쳐줘야 되는데 뭐 내일 지금 고쳐지겠죠? 진짜 더워지고 있어서 이제 왜 됐어요? 왜 됐어요? 에어컨이 실외기가 안 돌아가지고 통풍만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죠 지금 다. 그래서 보통 때는 벌써 에어컨 틀어놨을 텐데 벌써 더워가지고 일단 뭐 에어컨 기사가 이제 와서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겠죠? 하영이 왔습니다. 하율이가 더 늦으세요? 하율이가 하율이가 더 늦으세요? 하율이가 제일 늦었지. 하율이가 이제 키트 당첨으로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이제 원래 당첨자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오늘 경우의 수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페이지는 150페이지인데 완전 새로운 단원이죠? 실제적으로 경우의 수 단원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겠지만 이 경우의 수 단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운 다음에 언제 배우냐면 고3 때 배우던지 아마 확률이 높은 고3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아마 듣게 될 거예요. 고3 때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가 학통을 들어야만 되는 운명인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수능을 다 뭐로 본다? 여러분 선택 과목이 다 뭐다? 수능은 확률과 통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고3 때까지 이제 연결되는데 고3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들 벌써 빨리 고3이 돼서 빨리 성인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고2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의 수 파트는 나중에 어디랑 연결된다? 확률과 통계라는 고3 때 배우게 되는 부분으로 선택 과목으로 연결이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 필수 과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닮은 다음에 경우의 수 단원이 있었을 텐데 2학년 2학기 때 기억을 하시나요, 태민아? 그때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경우의 수가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우리 은희도 뭐 그때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우리 또 하영이도 그때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를 수 있죠, 그죠? 서원은 좀 기억이 나나? 뭐 일단 경우의 수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론은 뭐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한 번씩 새겨보겠다. 주사위를 던져.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영아? 6이야. 6만 나와요? 아니야, 1부터 6까지. 그죠? 이런 거를 다 세겠다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 그죠? 뭐, 주사위는 6가지밖에 없겠지만, 우리 태민이가 좋아하는 뭐, 피파 카드를 하나 깐다 그러면, 카드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 몇십만 장 있지 않나? 그치? 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내일 날씨를 예측해봐라.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챔스 결승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느낌상 아직 했나? 아직 안 했어? 뭐 챔스 결승에 그 누가 몇 득점을 해서 몇 대 몇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요즘 뭐 부루마블 하나 여러분들? 부루마블 해요? 부루마블 이제 구시대의 선물이기 때문에 안 하지 않는다. 일단 뭐 그런 것도 이제 주사위 2개를 던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정해져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학문이 그게 뭐다? 그게 수학적인 학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원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건이라고 나와요. 사건.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로또를 뽑았는데 로또에 2등이 되는 사건.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왕 될 거면 1등이 돼야지 왜 2등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내가 수학을 1등급 맞는 사건. 저는 그거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로또 대 확률보다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보통 이 사건들이 여기 보면 잘 알겠지만 두 사건으로 나와요. 두 사건. 사건이 여러 개가 일어났을 때 이 보통 사건들은
대문자로 나타내요. 영어 알파벳. A,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 중에서 합의 법칙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거예요. 합의 법칙. 주사위를 던지는데 첫 번째는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겠고, A는 무슨 사건이다?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B는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뭐 세 가지 사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건들의 합을 구하라고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를 써서 구하겠다는 거냐면,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냐, 은희야? 주사위 던졌을 때 2의 배수 몇 개 있어? 3개죠? 2, 4, 6이 있겠죠? 2, 4, 6,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뭐가 있냐, 태민아? 5, 한 가지지. 그때 우리가 이런 두 사건이 나왔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때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3 더하기 1에서 4가지다. 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라고 합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합의 법칙이에요. 이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겹치는 게 없으면 좋은데 가끔 겹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겹치는 게 나오면 합의 법칙을 온전히 쓰기는 어렵고 겹치는 걸 한번 빼주긴 해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었다면 A가 2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B는 3의 배수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2의 배수는 2, 4, 6 몇 개가 있죠? 3가지가 되겠고 3의 배수는 3, 6 2가지라고 해서 2의 배수이거나 거나 3의 배수의 확률을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더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태민아?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되죠? 6. 근데 이건 3 플러스 2라고 쓰면은 틀려요. 6이 겹치기 때문에 이 겹치는 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한다? 더했을 때 겹치는 숫자만큼 빼줘야 된다. 그래서 합의 법칙은 겹쳐지는 게 없었을 때, 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하나도 없었을 때는 온전하게 합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이 둘을 더하면 나와요. 곧바로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겹쳐지는 거, 중복되는 게 발생했을 때는 온전한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겹쳐지는 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만 정확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결론은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수학자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죠? 이렇게 2의 배수, 5의 배수, 뭐 이거 또는 이거, 아니면 이거거나 이거나 세라고 했을 때 한 개씩 나눠서 세는 거겠다는 거지. 한 개씩 나눠서 세가지고 각각을 센 다음에 더하는 게 더 구하기가 편하니까 만들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세는 게 더 편했으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물어보는 경우, 여러 가지 사건을 뭐뭐거나 뭐뭐 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들을 센 다음에 덧셈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훨씬 구하기가 쉽고 우리가 문제 풀기도 쉽다 어렵다? 쉬우니까 이 합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 이제 문제 풀이다 보면 우리 합의 법칙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무슨 법칙이 있죠? 합의 법칙이 있으면 이제 또 원지 사칙 현상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합의 법칙 다음에 뭐가 나오냐 서우야.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보면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이때 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 더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항상 강의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물어볼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 물어보는 것 같냐? 우리 태민아. 왜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물어볼까?
실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경우의 수라는 학문 자체가요. 어떻게 다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했죠? 어떻게 다 만들어졌을까? 수학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딱! 곧바로 세이어가 마음먹은 순간 수학자들 머릿속에서 얘는 합의 법칙, 얘는 곱의 법칙 이렇게 나왔을까요? 보는 순간 천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 더하는 거지, 이건 곱하는 거지 이렇게 나왔을까요? 수학자들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 어떻게 정립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이나? 처음에 뭐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져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벌써 모든 수학자들이 다 정의가 끝나가지고 경우의 수 단어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정립을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정립했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냥 다 생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은 어떤 애가 잘하냐. 내가 지금까지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가 잘한다고 보냐면 머리 좋은 놈이 잘하긴 해요. 근데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이제 소수잖아. 뭐 머리 상태에서 좋은 머리들 뭐 엄청나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상한 애들이 몇 명 있을 거란 말이야. 걔 제외하고는 누가 잘하냐? 누가 잘하냐? 직접 해보는 사람이 잘해. 무조건 이건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해보는 애들이 잘해요. 대부분 이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요 안 해봐요. 직접 해보질 않아요. 그냥 대충 들은 다음에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공식 써. 그냥 풀어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단어는 제일 심해요. 이 단어는 공식이 몇 개 없어요. 여기 있는 공식을 못 외웠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곧바로 지금 빨리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면 안 돼. 지금 그 공식이 몇 개가 없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공식을 언제 사용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어떻게 해봐야 된다? 세봐야 되는 거야. 직접 세는 게 뭐에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 이번 단어를 못하는 애들 항상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이거 못하죠.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요 10중 8구 안 세봐요. 그러니까 진짜 세보면 돼요. 자 셌을 때 내가 합의 법칙을 세는 경우가 있겠고 곱의 법칙을 셀 텐데 직접 이 곱의 법칙은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세봤더니만 이게 같은 숫자가 계속 똑같이 나와.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보면은 좀 어렵게 돼 있어. 곱의 법칙 쓰는 거 볼래, 한번? 되게 재밌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야, 이제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막 동시에 일어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영이가 상의만 입고 나갔다든지 뭐 밑에는 안 입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아니죠? 우리 태민이가 상의는 내버려 두고 안 입고 하의만 입고 나갔다든지 학교를 갈 때 그럼 좀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 뭐 상의를 먼저 입는지 하의를 먼저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뭐 취향이 다른 거니까 일단 동시에 입지 못하겠죠? 근데 저는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는다. 없죠? 옷 입을 때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동시에 입는다. 이게 둘이 순식간에 딱 버텨낸다. 어떻게? 그 동시에 입어? 아니지, 그죠? 보통 하나 입은 다음에 하나 입겠죠? 아닌가요? 은희도 동시에 입어요? 아니죠? 뭐 사람이라면 아마 동시에 입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때 내가 상의 중에서 옷장에 있으면 상의 중에서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옷장에 옷이 있겠죠? 반팔 티들을 이제 요즘 입을 거고 또 하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요? 안 골라요? 고르겠죠, 뭐. 그때 상의 중에서 뭐 상의가 내가 3벌 있었어. 선생님, 엄마가 옷을 안 사줘요. 옷이 없어요,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친구. 그 다음에 하의가 5벌이 있었어. 1, 2, 3, 4. 뭐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내가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고 나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상의를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거 아니야. 그럼 상의를 고를 경우의 수 몇 개가 나온 거야? 3가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하의를 또 골라야 되잖아. A를 골랄 때 하의가 몇 가지가 경우 되는 거죠? 5가지. 5가지가 되겠지. 근데 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잖아. 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죠? 5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 같죠? 사실은 얘 다음에 얘가 연달아서 하는데 얘들이 다 분기가 되면서 어떤 모양처럼 나오죠? 이런 모양들이 약간 브레인스토밍에 되는 거 나오지 않냐면 가지치기 모양이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왜 배우지 않아요? 안 배우냐 요즘?
요런 모양들 연달아서 잇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곱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곱하는 경우 3, 5, 15 내가 이제 옷을 3가지랑 5가지가 있으면 입고 나갈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15가지.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5를 몇 번 더한 거랑 똑같죠? 3번 더한 거랑 같죠. 합의 법칙 중에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했으니까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는 곱하는 게 낫냐? 더하는 게 낫냐? 태민아. 그죠? 그게 곱의 법칙. 그러니까 직접 세보다 보면은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지. 아, 뭐 연달아 일어나는구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연달아 선택하는 거야. 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그럼 보통 햄버거만 사지 먹진 않죠. 음료수도 보통 같이 고르지 않나요? 그죠? 뭐 감자튀김 없어도 되지만 햄버거만 먹으면 목이 메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보통 음료수도 고르는데 그 고를 때도 경우의 수가 합의 법칙에서 곱의 법칙이었어. 내가 햄버거 고르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골라야 되면 그것도 무슨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세보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죠. 자,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웠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 합의 법칙을 배우는 경우는 우리가 푸는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야. 어떠하고? 문제가 복잡하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눠서 구하겠다는 거야? 한 번에 구하겠다는 거야? 합의 법칙을 배운다는 거야. 어떻게 배우는 거야? 한 번에 세겠다는 거 아니면 나눠서 세겠다는 얘기야? 나눠서 세겠다는 얘기야. 쉬운 문제들은요, 안 나눠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쉬운 문제들은 다 100점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합의 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야 됐을 때 문제가 복잡하면 나눠가지고 셀 거라는 거야.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걸 잘 나누는 사람이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 순열이라고 나오는데 순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러면 이제 그지 같죠?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순열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뭐다? 줄 세우기. 순열은요 우리가 보는 가장 대표적인 곱의 법칙 중에 한 가지예요. 순열, 줄 세우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유형 1번으로 갈게요. 개념 설명하면 지겨우니까. 1075번을 봅시다. 1075번. 가벼운 마음으로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고 있어요.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몇의 배수가 된다? 5의 배수. 야, 합은 몇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우리 서우야. 합은 몇 가지 나올 수 있죠? 1075번에 2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나눠가는 거야. 합이 몇인 경우가 첫 번째 있어? 5의 배수니까 합이 5인 경우. 이게 A 사건이라고 할까? 합이 5인 경우가 있을 거고 B 사건이라고 하자. 합은 몇이라고 하면 되겠냐? 그 다음에 태민아 10. 합이 10인 경우. 나누자는 거 이렇게. 15는 안 나와요. 6 더하기 6 하면 12예요. 그래서 15 안 나오니까 안 세도록 할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A 사건과 뭐로 나눈 거야? B 사건으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서 세고 합이 5인 거 다 센 다음에 합이 10인 거 센 다음에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뭐 하면 답이 나온다? 더하면 나온다. 이게 합의 법칙인 거죠. 각각 나눠서 센 다음에 더하자. 한 번에 5와 10이 되는 거를 한 번에 세는 게 아니라 각각 나눠서 센 다음에 더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합의 법칙을 쓰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자 이거야. 결론은. 그래서 순서상으로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좌표로 1,4, 2,3, 3,2, 4,1 합이 5인 건 몇 가지다? 4가지가 되겠죠. 자, 셀 때도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해주셔야 돼요. 막 세는 게 아니라. 그죠?
합은 10인 거 어디부터 시작되냐? 우리 태민아 불러보세요. 4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그죠? 끝이죠. 세 가지죠. 합이 5면서 10인 뭐 겹치는 게 존재할 수는 없겠죠? 합이 5이면 합이 10인 거는 본 적 있어요 혹시? 은희야? 없죠? 그런 거는? 이건 둘이 더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 플러스 3이 돼서 몇 가지가 된다? 7가지가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합의 법칙의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예시가 되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쉽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어렵냐?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도록 한번 시켜볼게요. 1078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1078번.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뭔 소리일까요? 어?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는 과연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약간 응용이 조금 들어갔는데 태민 어떻게 푸냐 이거? 아이디어 한번 불러봐. 1018번.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야, 1부터 100까지 가면 되죠. 뭐.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이 정도 뭐 껌이죠. 1부터 100까지 뭐, 한 10분이면 딱 가능합니다. 우리 은희야 이거 어떻게 돼? 다 돼? 오늘 아침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 1부터 100까지 쓰고 2로 나눠 떨어지지 않고 5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돼. 다 되자! 가자! 이러면 이제 되겠냐, 태민아? 어떻게 돼, 태민아? 자, 1078번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봐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세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규칙이 있는 거를 세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규칙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떤 거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편하냐?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거를 찾는 게 빠른 거예요. 뭐를 찾는 게 빠르다고요? 2의 배수 또는 뭐를 찾는 게 빠른 거야? 5의 배수를 찾는 거야.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전체에서 빼주는 거야. 그러면 2하고 5의 배수가 아니니까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이제 반대로 구하는 거지. 왜냐면은 2의 배수가 아니거나 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세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지. 약간의 이제 응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뭐를 찾으면 된다? 2의 배수 또는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5의 배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를 몇 개겠어? 1부터 100까지니까. 전체 몇 개겠어? 100개겠죠? 100개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합의 법칙만 그냥 대놓고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서 또 생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는 많이 나와요. 조금 머리를 쓰도록 많이 나오는 거지. 일단 많이 세보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뭐를 찾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냐면 2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5의 배수를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뭐로 둔다? 2의 배수로 둬요. 자, 2의 배수 몇 개 나오겠냐? 여러분들 2의 배수 몇 개 나오죠? 2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가죠? 2 곱하기 1부터 해서 쭉 가서 100이니까 2 곱하기 어디까지 가죠? 50까지 가죠? 1부터 50까지 갔으니까 1부터 50까지 갔으니까 총 몇 개가 된다는 거죠? 50까지가 됩니다. 1부터 50까지 갔으니까. 마찬가지로 5의 배수를 세다 보면 B는 B 사건을 5의 배수라고 두면 5 곱하기 1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5 곱하기 20까지 가죠.
그래서 5의 배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부터 20까지 같으니까 20가지가 나와요. 근데 얘네 이제 문제가 뭐냐? 합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서희야 누가 문제죠? 겹치는 게 발생했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해요, 이걸? 최소 공배수. 2와 5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10. 10의 배수들은 다 겹친다, 안 겹친다? 겹치잖아. 그래서 A 그리고 B인 거, 동시에 되는 것들을 10의 배수를 어떻게 한다? 또 세서 빼주는 거야. 합의 법칙을 셀 때 이렇게 겹치는 게 나오면 빼줘야 된다, 안 빼줘야 된다? 빼줘야 되는 거죠. A 그리고 B인 거 10의 배수를 빼줘요. 10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가겠냐? 10 곱하기 10까지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가지. 그래서 A 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거는 우리가 구해보면 50 플러스 20에다가 뭐를 빼주면 된다? 10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 있으냐면 60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셌을 때. 그러면 반대로 구하는 거니까 전체 뭐에서 빼준다? 100에서 몇 가지를 빼주면 나온다? 60을 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답은 뭐가 된다? 40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합의 법칙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건 뭐 앞장에 있는 문제들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고 합의 법칙들 중에서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 동시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 자주 출제가 안 된다?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 수 있는 연습. 이런 거 이제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빨리 내고 싶지? 안 내고 싶어요? 막 세면 안 돼. 내 봐봐 여기 A 사건, B 사건 나누고 겹치는 것도 나눠놨지. 정확하게 분류해서 세야 돼. 그냥 느낌과 약간 뭐 필링? 뭐 내 안에 있는 수학적인 센스와 뭐 이런 걸 해서 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사건 세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세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빼야 되겠다.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그려져야 돼. 근데 이 경우의 수란 한문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노가다를 이제 많이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그려져도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셀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갔다 나오면서 일단 한다니까 다 세는데 마구제비로 세잖아? 그러면 실력이 늘까 안 늘까 은희야? 안 늘어요. 명심하세요. 지금 이 경우에서는 학문 자체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 마구잡이로 세우고 배우는 학문이 절대로 아니야. 왜 가르쳐? 그냥 세라 그러지. 안 가르치고. 세!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애들이 항상 내가 가르치잖아. 영꼰들이 많아. 젊은 꼰대들이 많아가지고 가르치면 가르친 거를 배운 대로 풀려고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풀어. 뭐로 푼다고요? 자기 머릿속. 내가 많이 가르쳐봤잖아. 선생님 얼마나 많은 애들 가르쳤겠냐. 이 경우의 수는요. 자기 머릿속으로 푸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풀리거든. 답이 나오거든. 근데 맞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그렇게 공부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 대충 풀잖아요? 금방 망해요. 자,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말리진 않겠지만, 왜냐? 봐봐. 쉬운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머리로 풀 수 있어요. 초등학생 데리고 나도 풀어요. 장담할게요. 자, 어려운 거 풀 때 머리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여러분 머리 풀 정도였으면 여기 안 앉아 있었겠죠. 나한테 안 배웠을 거 아니야. 여기 앉아있다는 얘기는 머리가 그만큼 좋지가 않다는 거지. 천부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결론은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배우는 이유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 기초들이 쌓여서야지만 천재가 아닌 애도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 안 써도 되잖아요. 풀리는데? 내 마음대로 풀면 되죠. 웬 상관이에요? 이런 애들이 조만간 망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풀면 망해요. 자,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이 기본기들이 완벽하게 다져졌을 때만 천재가 아닐지라도 그런 애들은 어떤 문제를 나중에 풀 수 있다?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잘 적용시켜가지고. 근데 이게 쉬운 문제부터 연습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 풀리잖아. 그냥 막 자기 머리 먹고 막 피워요 그냥. 안 배우고 지 맘대로 막 푼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 경우의 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풀려요. 대부분 보면 어떤 놈들이다? 지 맘대로 푸는 애들. 배웠던 개념대로 전혀 풀지 않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푼다고요. 그리고 맨날 이래요.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제 머리는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수학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래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원래 망하는 길이에요. 그 망하는 길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엄청 천재적인 머리여서 선생님 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도는 개념 안 써도 머리를 풀려요. 그런 애 있어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선생님만 아니었어요. 선생님 아니었지만 그런 애 있을 수 있죠. 머리가 되게 좋은 애들. 그죠? 근데 여기 안 됐다는 얘기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배운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1079번.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보통 20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세래. 자연수 x, y, g의 순서당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대표적인 이제 노가다 문제인 거야. 대표적인 노가다 문제인데, 자, 봅시다 한번. 내가 뭔가 나눠야 돼.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 자, 태민아, 뭐로 나누면 좋을 것 같냐, 니한테? 나눠야 되잖아. 한 번에 다 돼? 느낌으로 돼, 그냥? 하나씩 다. 그냥 아무 규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막 세, 그냥?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니한테?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뭐, 그냥 막 세요? 그냥? 아니, 1, 2, 3, 그냥 막, 마구잡이 대입해? 어떻게 돼야 돼? 아니,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초등학교에 갔다 오면 잘 세요. 잘 센다, 못 셀 이유가 있냐? 이거 초등학교 6학년대 갔다 오면 잘 세지 않을 거 같냐? 이게 못 쓸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된다? 보통, 여기, Z로 나눠요. 앞에 있는 숫자가 제일 큰 거, 개수가 제일 큰 걸로 나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Z가 1인 사건, G가 1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거야. 나중에 합하겠죠, 합의 법칙이니까. 나누겠다는 거야. 이게 그냥 기본인 거야, 그냥. 내가 왜 합의 법칙 왜 배웠지? 이거 하려고. Z가 4. 6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5까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겠다.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게 결론은 합의 법칙을 쓰겠다는 거지. 나누겠다는 거. 이건 뭐 쉬운 문제니까 나누기가 쉽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자, 그러면 Z가 1이야. 1이 들어갔어. 그럼 X 플러스 2Y는 뭐가 되겠냐? 3 빼지니까 몇 되겠어? 몇 되겠어? 17이죠. 그럼 여기서 또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엔 뭐로 나눌 거 같냐? 우리 하영아? 어떻게 뭐로 나눌 거 같아? 뭐로 나눌 거 같아, 여기서는? 몰라요? 아니야, 그 세일 때 뭐 어떻게 될 거 같아, 여기서? 일반적으로 큰 놈으로 무조건 돼? 네. Y로 된다는 거야. 그 Y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냐? 우리 하영아, Y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할 것 같아? 2부터 자연수인데? 1, 그래, 1부터 어디까지? 6, 6이면 아직 한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7인데? 어디까지 갈까요? 17까지, 17은 안 되잖아. 2의 매수니까. 16, 16까지 가겠지. 그럼 Y가 몇 가지 간다는 거야? 8까지 간다는 거지. Y가 1부터 들어가가지고, Y가 1부터 돼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Y가? 16, 16이니까 Y가 몇이야, 그때가? 1이요. 8이겠죠, 8. 8이 돼야지 16이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세는 거야, 다. Z가 1이었을 때는 Y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해? 1부터 8까지 가능하다고. 그럼, Y가 정해지면 X도 하나로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지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Y가 정해지면 X가 하나로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총 경우의 수는 Y 개수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Y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죠? 1부터 8까지니까, 8까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Z가 1일 때 총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Z가 2야. 그럼 여기 2 들어갔죠? 그럼 3이 6이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y는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되겠죠. 은희야? Y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냐? 7은 안 돼요. 7이 되면 이게 0 되기 때문에 X는 자연수기 때문에 7은 되면 안 되겠고 어디까지가 된다면 6까지밖에 안 돼요. 7 되면 X가 자연수가 안 돼. 그래서 Y가 1부터 6까지만 돼요. 이때 뭐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게 6까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적용하긴 할 거지만 나눌 거야. 근데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라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아하게 나눈다. 노가다를 띄더라도 아주 우아하게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잘 노가다를 떠야 된다는 거야. 항상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자, Z가 3이면 X 플러스 2Y는 몇이 되냐면 11이 되겠고요. 이때 Y는 몇부터 몇 가지다? 1부터 5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와요. 1부터 5까지. 5대도 10밖에 안 되니까 1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Z가 4가 되면 X 플러스 2Y는 뭐가 된다? 8이 되겠고요. 이때 Y는 1부터 3까지. 다 안 돼요. 다 되면 X 0이에요. 3가지 나와요. 마찬가지로 Z가 5가 되면 X 플러스 2Y는 몇이 된다? 5가 되겠고요. 이때 Y는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2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다 어떻게 된다? 합의 법칙 적용하면 되니까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겠죠. 뭐 중복은 될 수가 없어요. 야, Z가 다른데 중복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나눠서 세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적용하겠다? 합의 법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 맨날 얘기하지만 나누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이렇게 했는데 합을 안 하는 애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곱하는 애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죠. 또 세상에 또 대단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각각 센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했다? 다 합해서 세겠다. 그게 이제 합의 법칙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다. 태민아, 다 더해봐. 몇이야? 태민아, 몇이냐? 빨리 안 됩니까? 24가지. 그래, 24가지. 답은 24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이렇게. 합의 법칙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거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세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구나. 자, 좀 이제 짜증나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 마찬가지로 1082번을 볼게요. 이제 갑자기 2차 부등식이 나오죠? 뭔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개념이 나오는데, 잠깐 해석을 해줄게. 1082번에서 주사위가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러니까 A랑 B랑은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A랑 B까지.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혹시 뭐 내 주사위는 특별하기 때문에 10까지 있다든지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시험지에다가 제 주사위는 특별합니다. 전 스페셜 하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답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희야? 맞아야 되겠죠? 그쵸? 1부터 10까지밖에 없는 거야. 명찰 지정하시고. 이 그래프가 X축가 만나지 않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가 만나지 않는데 기억나냐? 우리 스태미나? 우리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했다?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라고 하면 안 되고 판별식. 그래, 판별식이라고 해야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것까지 써줄게요. 자, 이게 상문지인 이유는 그거 하나 써서 그래요. 아이씨, 잘 모르는 우리 친구도 있겠지만 뭐 그냥 넘어가세요. 자, 판별식이 이 2차 함수 그래프 X축가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을 써보면 1차항의 개수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AC C가 AB 플러스 1이 됐고 이게 0보다 작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서 상문제가 됐어요. 2차 분식 개념이 좀 들어갔다. 놀랍죠? 그죠? 자, 계산만 할게요. 계산만.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B 빼기 4는 0보다 작다가 나오겠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을 보세요. 되게 많이 봤던 놈이 나와요, 여기. 플러스 됐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무슨 제곱으로 바뀌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라인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A 빼기 B의 제곱 오케이. 이거 넘겨요. 4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봐봐. 이게 뭔 소리냐. A, B의 차가 없거나 A, B가 같던지 A, B 차가 몇만 돼야 돼? 1만 됐다는 얘기죠. A, B 차가 2만 되잖아? 차가 2만 되더라도 제곱하면 뭐가 되죠? 4. 안 된다. 그러니까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결론은 뭐야? A랑 B가 같던지 A, B의 차이의 절대값이 뭐가 돼야 돼? 1이 된다. 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요 얘기가 뭔 소리냐? A랑 B가 같던지 아니면 A 빼기 B를 했을 때 절대값 뭐 뿔만이 나왔으니까 1이란 얘기야. 둘이 같던지 차이가 1이던지 2만 돼도 안 돼요. 제곱해보니까 2에 제곱하면 4잖아. 4보다 작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야. 나눠서 해라는 거죠. 자, A랑 B랑 같은 경우 몇 가지 나오냐, 은희야? 6가지죠. 뭐 이거 뭐 10가지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내 주사위 특별하기 때문에 10가지 있어서 그래서 뭐 11, 뭐 22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간다? 66까지 가서 총 몇 가지 나온다? 이때 6가지가 나와요. 그럼 차이가 1인 거는 A가 1이 더 클 수도 있고 B가 더 1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쪽만 먼저 셀게. A가 더 작은 경우 셀게. A가 더 작은 거는 1,2, 2,3, 3,4, 4,5, 5,6이 있고 이 반대도 있을까 없을까? 반대도 있겠죠. 앞에가 더 큰 거 2,1 반대가 되는 것도 있겠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2배 하니까 몇 개가 된다? 10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답인 거죠. 합의 법칙이니까. 답은 몇 가지가 나온다? 16가지가 나온다. 다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합의 법칙이 중요한 거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 것 같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쓰면 더하면 나온다. 이걸 알려주려고 우리한테 합의 법칙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아이씨, 더위가 나온 거 뭐 누가 모르겠어요. 초등부에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럼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합의 법칙은 우리 태민아 뭔 거 같아 이번에. 그래서 합의 법칙 왜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응? 왜 가르쳐준 거야? 자, 잘 봐봐. 안 배우는 애도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이거? 이거 안 배우잖아? 이렇게 나눌까 안 나눌까? 안 나눠요. 그냥 막 센다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갖다 놓고 A만에서 B인데 이게 숫자에 1층까지 들어갈 수 있고 1까지 들어갈 수 있어? 제곱해서 4보다 작은 거 찾아봐 그랬잖아요? 그럼 애들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그냥 막 써요 그냥 다. 막 쓴다니까? 지 맘대로 써. 안 나눠. 안 나눠. 안 나눠서 풀거든요? 안 나눠서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태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너희 집에 있잖아 동생이. 갖다 놓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막 써요 뭐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2번 샜는지 뭐를 빼먹었는지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 걔가? 못 찾아요. 대부분 다 틀려. 왜 틀리는지 알아? 같은 거 2번 세고 빠진 거 못 찾고 이래요. 진짜예요. 아 여러분 나 믿으라니까. 내가 몇십 년을 가르쳤잖아. 선생님 믿으세요. 근데 봐봐. 이렇게 나누잖아? 나눴지? 빠뜨릴 확률이 높을까 적을까? 같은 거 2번 셀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안 셀 것 같냐? 여러분 봤을 때 나누면 어때? 은희야 같은 거 2번 셀 수 있을까? 빠뜨리기 쉬울까? 쉽지 않겠죠. 정확하게 나누면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거를 빼먹고 세는 일도 별로 없어지고 중복해서 세는 일도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문제를 더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더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해줄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나눠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셀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나눴는데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야지만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편안하게 센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명심하셔야 돼. 합의 법칙 지나가면 알죠? 야 들으면 알 것 같지 않냐? 합의 법칙? 나오면 더해.
이게 뭐가 중요해? 다 해야지, 그런 거는. 아니, 그냥 모를 것 같아. 합의 법칙 들어도 보다 합의 법칙 머릿속에서 돌지 않아?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오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나눠야지만 편안하게 셀 수 있을 것이냐. 중복되지 않게 셀 것이냐. 빠지지 않고 셀 것이냐. 이게 핵심이랍니다. 합의 법칙을 배우는 이유. 한 번에 세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핵심이 되겠다. 잠깐만 쉬었다가 유형 3번과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세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자, 이제 합의 법칙이 끝나가고 이제 곱의 법칙 문제로 넘어갑시다. 1083번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 10의 자리가 있겠고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있을 텐데 10의 자리에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 8의 양의 약수 뭐가 있냐? 10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1, 2, 4, 8. 요 네 가지가 올 수 있겠고 10의 자리에는 8의 양의 약수가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1, 2, 4, 8. 이제 1의 자리는 뭐가 올 수 있다겠죠? 1의 자리는 뭐가 올 수 있다겠죠? 짝수니까 뭐 올 수 있냐? 자, 태민아? 네. 짝수니까 뭐부터 올 수 있냐? 2, 2. 불러봐. 2, 4, 6, 2, 4, 6, 8. 0을 또 빼먹으면 정말 또 0이 또 되게 여러분들은 되게 복수를 하죠. 0 빼먹지 마시고요. 0, 2, 4, 6, 8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1 다음에도 5개 올 수 있고 2 다음에도 5개 올 수 있고 3 다음에도 5개 올 수 있고 8 다음에도 5개 올 수 있으니까 다 더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직접 세보면은 이걸 굳이 더해야 될까? 다 더하면 돼요, 사실은 뭐.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하면 되는데, 굳이 5가 4번 나오니까. 곱하는 게 더 빠르니까, 4 곱하기 뭘 하게 된다? 5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세다 보면요, 여러분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헷갈려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직접 세보면.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세보고 공식으로만 대충 하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어떤 얘기를 한다? 맨날? 이때 합의 법칙 쓰는 거예요. 이때 곱의 법칙. 이거 100%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제대로 세보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제를요,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대충 공식 써서 푸는 애들이잖아. 항상 그 질문 나옵니다. 그 질문 하는 애들 딱 보는 순간 이제 어떤 느낌이 딱 들리는 거죠? 아, 공부 대충 하고 있구나. 공부 대충 하고 있구나. 직접 하나도 안 해보고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구나.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잠도 깰 겸 하나 풀어봅시다. 어떤 거를 풀어볼까요? 우리 1085번 한번 풀어볼까요? 1085번. (1085번은) 곱의 법칙이랑 섞여져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85번에는 탁구, 배드민턴, 요가. 탁구, 배드민턴, 요가. 일단 요가는 조금 그렇네요. 3개, 2개, 5개의 강좌가 개설이 되었대요. 여기서 서로 다른 2개의 강좌를 추가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윤이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2개 선택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선택한다니까? 탁구, 배드민턴, 요가 중에서. 너무 어려워요? 2개 선택하는 게? 어떻게 되죠? 몇 가지가 나와요. 2개 선택하는 게. 첫 번째. 먼저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어렵네. 2개 선택한다면 4개 중에서 몇 가지 나옵니까? 나누면. 합의 법칙 적용하기 위해서 나눠질 거 아니야? 이 문제 섞여져 있죠, 기본이. 너무 어려운 거 말고 2개 선택한다고.
탁구, 배드민턴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선택할 수 있다고요? 탁구랑 배드민턴 선택할 수도 있겠고. 또 뭐가 있겠어? 두 번째로는 탁구랑 요가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가 뭐가 되겠죠? 탁구랑 배드민턴이랑 요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세 가지 나와요. 뭐 너무 어렵지 않죠? 그냥 나누는 거야. 먼저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거. 케이스별로 나누는 거지. 합의 법칙 적용하기 위해서. 이때 탁구랑 배드민턴을 선택해도 강좌가 몇 개씩 있는 거야? 3개? 2개가 있으니까 얘는 총 몇 개의 교육서 나온 거야? 3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지. 탁구 3개에다가 배드민턴 2개 있으니까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그러면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나온다. 탁구랑 요가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몇이 되는 거죠? 5가 되겠죠? 요가가 뭐죠? 요가 인기가 많나? 뭐 이렇게 많이 열렸어야 하네. 얘 몇 가지다? 15가지가 되겠고요. 배드민턴과 요가는 2 곱하기 5가 돼서 몇 개 된다? 10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10가지가.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다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다?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쓰는 게 합의 법칙이고, 합의 법칙 쓴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 틀 때는 곱의 법칙을 되게 많이 써. 각각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답은 31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라. 뭐 이런 거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잘 나누고, 나눈 거에서 각각 세는데 곱의 법칙 통해서 세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약수의 개수로 갑시다. 승렬과 조합 좀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승렬 조합 뭐 천천히 들어가면 되죠. 뭐 급할 거 없잖아요. 155페이지 약수의 개수야. 자,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학년 때 배우죠? 방금 달려온 우리 하율아?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는지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 중2. 중1 때 배우죠. 중1 때. 소인수 분해에서 배우죠. 소수가 뭐냐? 태민아. 뭐예요? 소수가 뭐야? 소수. 그래, 뭐 소수 곱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소수가 뭐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학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학과 나의 거리는 저 멀리 이렇게 돼가지고 소수가 뭐냐 하율아? 넌 소수 뭐라고 배웠냐? 1을 포함하지 않고 짝수가 그 자체 이 짝수가 하나인 거예요? 약수. 약수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약수가 총 몇 개가 된다는 얘기죠? 1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약수가 2개인 거죠. 1과 자기 자신만 뭐를 갖는 거야? 약수로 갖는 거야. 소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화학 같은 거 배우면 여러분들 뭐 막 원자 뭐 이런 거 배우느냐? 중학교 때? 이건 안 배우냐? 배워요? 원자를 뭐라고 부르죠? 더 이상 뭐 쪼개지지 않는다. 됐나? 아니야? 쪼개진다고 배워요? 네. 원자 쪼갤 수 있죠. 왜 못 쪼갭니까? 원자가 최소 단위라고 이제 배우지 않아요? 숫자에서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거.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가 될 수가 없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소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8 같은 거는 우리가 뭐 2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분해해서 쓸 수가 있잖아. 근데 소수는 더 이상 분해시킬 수가 없어. 뭐 3
1 곱하기 3이잖아. 뭐 분해시킬 게 없잖아. 그럼 3 자체.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숫자. 더 이상 약수로 분해가 안 되는 거. 오직 1과 자기 자신만 뭐를 갖는 거? 약수를 가지는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를 뭐라 부른다? 그거를 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소수가 왜 중요하냐? 소수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배워도 알겠지만 최대 공약수를 배울 때도 쓰고 최소 공배수를 배울 때도 쓰고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도 쓰고 뭐 엄청나게 써요. 소수를 통해서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는 걸 배웠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태윤아 배웠냐 안 배웠냐? 인수분해가 고차 방정식 할 때 또 나왔어요. 그놈의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에다가 앞에 뭐를 붙이면? 소를 붙이면 이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겠다. 그게 소인수 분해예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겠다. 이 소인수가 소수인 인수로 분해해요. 소수,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소수들로 분해하겠다. 이 분해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한번 봅시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72라는 숫자에 약수를 구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안 배웠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초딩이 때, 그죠? 우리 잼민이 친구들이었을 때, 이때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쓰고 있죠. 1과 72, 2와 36, 이렇게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 그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그때 아예 전 약수를 못 구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3 되면 뭐가 되겠냐? 24.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약수를 구했다, 안 구했다? 구했죠. 뭐 이 방식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이런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내가 이제 하영이한테 하영아 2736의 약수 개수를 구해와. 이러면 이제 하영이가 곧바로 이제 내가 째려보겠죠. 저런 미친 짓을 저한테 왜 시키는 겁니까? 이것 때까지만 했어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 뭐 할 수 있죠. 아니, 불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 이거 조금, 선생님,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저거는 조금, 저 얘기는 이 정도로, 약수 구할, 이거 조금 그런데, 선생님. 이거 조금 그렇네요. 그죠? 아니야? 이렇게 구하면, 기분 좋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키면? 하길 어떻게 생각하냐?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고배 법칙을 통해서 빠르게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약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볼게요. 71의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72의 소인수분해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71의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막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2의 세제곱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3의 제곱. 결론은 뭐냐면 잘 봐. 72의 약수라는 거는 이것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2라는 재료가 몇 개가 있는 거죠? 2라는 재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71은 2라는 재료 몇 개까지 쓸 수가 있는 거야? 2라는 재료를? 3개. 4개 쓰면 안 돼요. 71 넘어가잖아. 이 안에서 써야 되니까. 3은 몇 개까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2개. 그러니까 2랑 3을 조합시켜가지고 나오는 거는 다 뭐의 약수가 된다? 72의 약수가 되고 2하고 3은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는 거야.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이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안 쪼개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2랑 3을 무조건 갖고 와야 되냐? 또 그렇지 않아요. 2하고 3을 아예 안 갖고 올 수도 있어. 2하고 3을 안 갖고 올 수 있다고. 0개만 갖고 와. 아예 안 갖고 와야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1로 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72의 약수를 구하라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고배 법칙이야. 2를 몇 개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2를? 3개까지. 안 갖고 오면 1로 봤을 때. 어떻게 나눈다? 1. 2가 1개 있는 경우, 2가 2개 있는 경우, 2가 3개 있는 경우. 나누는 거야. 약수를 찾을 때. 3도 마찬가지야. 3도 2까지 있지. 2개까지 빼올 수가 있는데 안 갖고 올 수도 있어. 안 갖고 오면 뭐로 추리기로 했다고? 1개. 그럼 여기서 1 뒤에 3으로 갖고 있는 게 1, 3의 1승, 3의 제곱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1, 3의 1승, 3의 제곱이야. 얘는 뭐야? 1,
3의 1승 3의 제곱이야. 3도 뭐야? 1. 3의 1승 3의 제곱이야. 이것들을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세는데 봐봐. 1 하면 1인 거야. 1, 3 하면 3인 거야. 1, 3의 제곱하면 9인 거야. 이게 다 얘의 약수인 거야 지금. 뽑아서 내는 거지. 이 중에서 뽑아서 내면은 그게 약수가 되는 거야. 나눠 떨어지니까. 1 뽑아내면 2가 되는 거야. 2, 3 빼면 6. 2에 3의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의 제곱하면 9, 2, 18. 약수인 거야.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거야. 이게 전형적인 곱의 법칙을 쓰는 건데 이 지수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곱하라고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1을 더해서 곱하라고 배워. 그 왜 1을 왜 더했냐? 아무것도 안 뽑은 게 들어가. 이게 3이면 2하고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다고? 1인 거. 없는 것도 들어가. 그래서 이게 곱의 법칙이 된 거야. 여기서 3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3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3개인다가 1 하나 뽑으면 되는 거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1인 거야. 2개에다가 하나 더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나온다. 그게 뭐가 된다? 약수의 개수다. 가장 전형적인 무슨 법칙을 사용하게 된다? 곱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곱의 법칙인 거예요. 직접 해보면.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직접 해보라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공식을 대충 외우지 말고요. 사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요. 다 외웠겠지. 수학 못하는 애들 다 외워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건데 수학을 그때부터 조금 했던 애들은 다 이 원리를 파악한다는 거지. 직접 세본다는 거지. 아! 저렇게 되면 훨씬 빠르게 셀 수가 있겠구나. 그걸 이제 알고 이제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에다가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게 되면 그게 뭐의 개수가 된다?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왜 배우냐?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는 거야. 약수 개수 구할 때도 쓸 수 있죠. 최대 공약수 구할 때도 쓸 수 있죠. 최종 배수 구할 때도 쓸 수 있죠. 엄청나게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거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인수분해 배울 이유는 다양하게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 이득이 없는데 왜 배웁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야. 소인수분해에서 약수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법칙을 쓰는 거다? 곱의 법칙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약수의 총합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잘 생각해봐.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1이지. 여기는 1 곱하기 3이지. 여기는 1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1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묶으면 1, 3, 3의 제곱이 나와. 1을 곱해주다 생각하고 여기는 2가 있잖아. 그럼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3의 1승이고 2 곱하기 3의 2승이니까 얘를 묶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을 뭐로 묶이는 거야? 1, 3의 1승, 3의 제곱이 묶입니다. 보여 지금? 다 더하는 거야 지금? 얘도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얘 2의 제곱 묶이겠죠? 2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있어. 얘도 어떻게 될까? 똑같이 2의 3승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약수의 뭐가 나오겠어? 총합이 나옵니다.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잘하고 싶으면 해보면 돼. 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를 다 멈춰놓고 하나씩 다 해보면서 깨닫잖아? 수학 무조건 잘해. 근데 안 할 뿐이야. 그냥 대충 보고 넘긴다고. 한 땀 한 땀 안 한단 말이야. 수학 못하는 애들이. 다 똑같아요. 집에서 하나씩 해보세요. 내가 하나씩 해봤는데 수학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럼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모든 걸 한 번에 달라 그러세요. 안 오를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어떻게 안 올라? 다 해봤는데 자기가 다 깨달았는데 뭘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얘네 다 더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로 묶을 수 있겠어? 공통인수 뭐로 묶여? 이 뒤에 묶여 안 묶여? 안 묶여. 묶일 거 아니야. 다 더하면 뒤에가. 그럼 앞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나오냐면 2의 3승까지 1부터 다 더해. 3의 제곱이 되면 1부터 어디까지 더해? 3의 제곱이 더한 다음에 어떻게 돼?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약수의 총합이. 인수분해처럼 구하는 거야. 공통인수가 다 뽑히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수를 봤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이 나왔어.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어. 그럼 얘의 약수 개수는 우리가 당연히 알겠지만 지수는 얼마씩 더하면 된다? 지수 얼마 더하면 된다? 1씩 더하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4가 약수의 개수야 일단.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 1부터 2의 3등까지 다 더해. 5는 1부터 5의 제곱까지 더해. 7은 1부터 7의 세제곱까지 더해. 얘가 바로 약수의 총합입니다. 약수의 총합. 이런 원리야. 직접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다? 약수의 개수다. 그리고 약수의 개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를 이해해야 된다. 언제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자,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당연히 변형이 들어가요. 이거 공식만 외우면 원리 몰라도 다 풀리겠죠?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어. 그러니까 문제를 100% 응용시켜. 왜냐면 공식만 외우니까 애들이 맨날 아니 머리 쓰라고 했더니만 맨날 공식만 외우고 공식 무새도 아니고 애들이. 그러니까 변형을 준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 다시 내죠. 자, 잘 보세요. 1087번 문제는 쉬운 문제죠.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1087번 문제는 소인수 분해하면 나오는 문제라고. 70이 아까 소인수 분해 때 어떻게 됐죠? 70이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세제 곱하기 3의 제곱이 그러니까 약수 개수는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됐을 거고 120은 소인수 분해에 때리면 어떻게 되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11인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 안 쓰면 1 있는 거야, 1 있는 거야? 1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수 개수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빼면 몇이야? 이게 A고 B래. 뭐 10에서 12 빼면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응용을 시키냐? 자, 그리고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공식 쓰는 거다. 소인수 분해도 안 해놓고서 공식 쓰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여러분들 장난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소인수 분해를 애매하게 놓고 내는 경우. 이렇게 내. 아니, 이렇게 낸다? 여러분들, 이게 약속해서 뭐라고 하잖아? 100% 이거 쓰는, 엄청 많아? 뭐라고 쓴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 됐다고, 이게 소인수 분해 아닌데, 이렇게 써놔. 이거 약속해서 몇 개입니까? 하면 애들 100% 이거 답 나옵니다. 자, 틀렸어요. 왜 틀렸죠? 우리 은희야? 이거 왜 틀렸죠? 왜 틀렸어? 우리 태민아 왜 틀렸어? 4가 2의 제곱이에요. 그래, 얘가 소수가 아니잖아, 지금. 지금 소인수 분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4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2의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2의 4제곱으로 써야 돼요. 여기서 공식을 써야 됩니다.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에서. 은근히 물어봐요. 여러분, 겁나게 다 걸려요. 아니, 진짜. 문제 내잖아? 다 틀려. 진짜로. 소인수 분해가 돼서. 이거의 약속에서 몇 개야?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30개예요.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숫자가 다 뭐가 될 때? 소수가 됐을 때만 쓰는 겁니다. 소수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숫자.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를 봅시다. 1090번에 봅시다. 자, 1090번.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티를 안 내죠. 이렇게 쉽게 잘 안 내. 다 맞잖아. 다 100점이야. 뭐 이렇게 내면. 뭐 다 맞잖아. 100점이잖아. 뭐, 내도 뭐하냐. 다 맞는데. 그럼 1090번처럼 내는 거야. 애들한테 약간 변형을 주는 거지. 540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약수들 중에서 짝수를 구하래.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구하래.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야. 약수들 중에서 특정한 애들을 고르라고 시켜. 그러면 일단 540을 소인수분해 때려봅시다. 변형을 주는 거야.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직접 해봤으면 충분히 할 만한 문제들이에요. 5로 하면 5, 2, 17, 5, 35, 3, 9, 3, 3.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고요.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잘 봐봐. 짝수라는 건 결론은 뭐냐면 짝수라는 거는 태민아 짝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필요해? 짝수가 되면 네? 이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조건. 이가 한 개든지 아니면 몇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두 개까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소수들 중에서 누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2하고 2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나눠지겠다 실제적으로. 문제를 푼다 보면 2가 한 개 있는 경우랑 뭐로 나눠야 되는 거야? 2가 두 개 있는 경우로 나눠진다는 거야. 2가 있어야 짝수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2는 이제 됐어? 나머지는 다 있어도 되지. 그럼 이제 뭐로만 이제 약수개수 만들면 되겠냐? 뭐로 만들면 되겠죠 이제? 뭐로 만들면 끝나? 3하고 뭐로 만들면 끝나는 거야? 5로 만들면 끝나는 거야. 해보면 3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되는 거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3은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되겠죠? 5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1과 5 하나. 그러니까 이게 총 몇 개 나오겠냐? 은희야 이거 몇 개 나오겠어 이거? 세면 곱의 법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몇이야? 4 곱하기 이게 몇 개 나온다고? 8개까지 나온다. 세보면 나온다는 거야. 이거 뭐 외우지 말고 한번 직접 세보라고요. 셌는데도 이해를 못했다. 그럼 슬픈 이야기인 거죠 진짜로. 그러면 하율아 얘는 몇 개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8개까지 나오겠지 똑같이. 당연히 8개 나오지 않겠냐?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올 수 있고 각각마다 1, 5 그거 올 수 있잖아. 8가지 올 수 있다고. 그러면 2의 배수인 거 총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우리 서우야 16가지 나온다. 그 P가 뭐가 되는 거야? 1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눠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3의 배수라는 거는 뭐를 통해서 나눠야 되겠냐? 3이라는 거는. 3의 배수는 뭐를 통해서 나눠야 돼?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 3의 배수를 찾으래. 뭐가 기준이야? 소수 중에서. 에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3이겠지 당연히. 3의 배수가 대여면 3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겠죠. 3의 배수가 대여면.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눠지겠냐 하율아? 그래 3가지. 3의 1승이 포함된 경우 3의 2승이 포함된 경우 세 번째가 뭐야? 3의 3승이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2하고 5 가지고 분빠이 하면 되겠죠. 은희야 2하고 5 가지고 분빠이 하면 몇 개 나와? 6가지 나오겠죠.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이게 다 6가지 나온다니까. 6가지 나오겠지. 6가지 나오겠죠 똑같이. 세보면 알겠지만 다 세보라는 거예요. 세보면 나와.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세보면 아 당연한 소리 하고 한지 그래 하는 거고 안 세본 애들이 맨날 뭐 한다? 모르겠어요. 이거 다 똑같다니까 진짜라니까. 아니 세봤는데 어떻게 이게 안 나와? 아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들아 경우 해설을 못하는 애들은 안 세본 애들이 못해 무조건. 그러니까 세봤어. 세본 애들이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 맘대로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지 맘대로. 야, 지 맘대로 세는 얘가 안 가르친다니까 이걸 왜 배워? 지 맘대로 셀 거면 배운 대로 정확하게 세서 그거를 빠르게 캐치하자는 거야. 근데 만든 거지 천재들이. 그럼 이것도 몇 가지 나오냐? 6가지 3개니까 뭐가 큐 몇이야? 18가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쓰겠어. 그래서 P 더하기 Q는 몇이 된다? 34가 된다. 세보라는 거죠. 다 세보세요. 세보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공식만 외우니까 애들 공식 무새들이 많기 때문에 공식 무새가 다 뭐 안 개념 없어. 그냥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맨날. 그래서 다 항상 응용이 나와요. 문제 출제가 와야 돼요. 응용이. 그러니까 세는 게 기본으로 장착돼 있으면 응용을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그런 애들 문제 푸는 거야. 문제 바꿔. 공식만 외우는데 문제 바꾸는 건 어떻게 된다?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만 외운 애들은 문제 바꾸면 다 틀리는 거야. 그냥 뭐 맞을 확률이 없어요. 0이에요. 그냥. 자, 용 5번 갑시다. 오늘 열심히 해서 용 8번까지 해야겠는데 뭐 쉬지 않고 하면 되겠죠.
쉬지 않고 5, 6, 7, 8 4개 더 해야 돼요. 지금 더 많이 남았어.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있는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불 금액이라는 거는 약간 소수랑 비슷해.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원짜리 한 개 낸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낸 거는 지불 방법으로 봤을 때는 다른 거야. 왜냐면 둘 다 100원이긴 해. 둘 다 100원이긴 하지만 100원짜리 한 개 낸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낸 건 다른 거야. 지불 방법에서는. 근데 지불 금액에서는 둘은 다른 걸까 같은 걸까? 같은 거야. 금액은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더 세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지불 방법이 더 어렵겠냐? 지불 금액이 더 어렵겠냐? 방법이 훨씬 쉬운 거야. 약간 방법이 어떤 느낌이랑 똑같냐면 약간 약속에서 세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1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원짜리가 1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2개가 있었어. 그러면 얘는 지불 방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냐? 봐봐. 10원 3개밖에 없지. 10원 안 낼 수도 있다. 야, 안 내도 돼. 그치? 안 내도 돼. 다 안 내는 건 안 돼.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냈어. 그럼 먹튀야. 그러면 이제 철컹철컹. 그죠? 뭔가 내야 돼. 하나는 내야 돼, 최소. 근데 얘 안 낼 수 있잖아. 안 내는 것까지 따지면 얘는 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겠냐? 하여라.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몇 개야? 10원짜리 내는 방법이 3개 있어. 4가지야. 약간 약수랑 비슷하지 않냐? 약수도 안 갖고 갈 수 있었잖아. 그래서 4가지가 나와,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10원짜리로. 자, 은희야, 50원짜리에서 몇 가지가 나오겠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1개 있다. 몇 개야? 안 내거나 1개 내던지. 몇 가지야, 그러니까? 2가지. 태민아, 100원짜리 2개 있다. 지불 방법 몇 개야? 3개.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근데 여기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 하나를 빼줘야 돼. 그게 뭐냐? 다 안 낸 거. 지불한 게 없는 거야. 봐봐. 1개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 얘도 0개 내고, 얘도 0개 내고, 얘도 0개 내고. 이건 안 낸 거야? 자, 1개 냈어야 되잖아. 그치? 그것만 딱 빠지는 거야. 이게 지불 방법의 개수야. 약간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 지금? 약수 개수랑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냐? 아니? 나만 그렇게 느껴? 약수 개수는 이걸 안 뺐지. 근데 하나 빼는 거야. 먹튀는 안 된다. 담은 것도 안 내고 도망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좀 쉬운 거야. 지불 방법은 약간. 지불 금액으로 갔을 때는 조금 애매해지는데. 자, 봐봐. 방법은 쉽지. 방법은 약간 약수랑 비슷해. 근데 지불 금액으로 됐을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발생을 안 해. 겹치는 게 없어. 근데 봐봐. 이제 문제도 봐봐. 1090이면 본다, 이제. 들어간다, 이제. 금액일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금액일 때 보면 봐봐. 100원 1개, 50원 3개. 뭐 이렇게 내오죠? 10원짜리 2개, 10원 2개, 50원 몇 개, 3개. 그 다음 100원짜리 몇 개, 1개. 여기서 겹치는 게 뭐가 됐냐? 50원하고 100원이 금액이 겹쳐. 오마이갓. 50원 2개는 100원짜리 하나만 같잖아. 그러니까 방법의 개수는 어렵지 않아. 방법의 개수는 똑같이 하면 돼. 방법은 어떻게 돼? 지금 방법은 그냥 똑같아. 방금 배웠던 하면 돼. 방법은. 방법의 수는, 지불 방법의 수는 그냥 3가지잖아. 써. 몇 가지야? 4가지겠지 뭐. 얘는 몇 가지야? 2가지겠지. 다 곱해. 근데 못 빼? 1 빼. 끝이야 이게. 그냥 약속의 수랑 똑같아요. 근데 지불 금액으로 가면은 조금 겹치는 게 생겨. 100원짜리 1개 내는 놈이랑 50원짜리 2개 내는 놈이 같다니까? 그럼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 오마이갓. 그 조금 복잡해지. 지불 금액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복잡하다고요? 지불 금액이. 보통 어떻게 하냐? 이게 안 겹치게 만들려고, 안 겹쳐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큰 놈을 작은 놈으로 쪼개. 안 겹치게 만들기. 겹치는 게 문제잖아. 100원 1개랑 50원짜리 2개 같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게 다 다르게 했는데
그게 다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 같은 놈이잖아, 지불 금액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겹치는 게 발생했지. 겹치는 게 발생할 때만 쪼개는 거야. 이 100원짜리를 쪼개. 50원짜리로. 그럼 몇 개가 될까요? 100원짜리, 50원짜리 쪼개 몇 개가 되죠? 이 정도 산수는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나한테 5만원짜리 줬는데 내가 만원짜리 2개만 준다? 그럼 이제 곧바로 걔가 이제 아구창 날아오겠죠? 그죠? 아니요? 아니야? 너가 분명히 친구한테 5만원 줬는데 걔가 2만원 줬어. 너 어떻게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지, 그치? 곧바로 그럴 거 아니야. 100원짜리 하나 줬으면 50원짜리 몇 개 줘야 돼. 2개 줘야 되겠지. 뭐, 그 정도 여러분 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정확하게 할 거 아니니까. 아니야, 그냥 하나 줘도 그냥 넘어갈 거야? 큰일 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10원짜리 2개고, 50원짜리 몇 개로 하면 되냐면, 2개로 쪼개지니까 몇 개 되는 거야? 5개로 보는 거죠. 3개였는데 2개 맞잖아. 100원짜리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많이 풀어. 지불 금액 할 때는. 큰 놈을 쪼개. 그러면, 겹칠 수가 없어. 10원짜리 2개하고 50원짜리는 절대 겹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세는 거야. 지불 금액에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3가지, 6가지가 될 거고요. 안 낸 거 빼야 되니까 1 빼면 됩니다. 그래서 17가지가 나와요. 23가지가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빼요. 답은 몇이다? 6이다. 자, 겹칠 때, 지불 금액일 때는 저거를 쪼갭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1093번을 지금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1093번. 이 느낌. 겹치는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큰 놈을 겹치는 작은 놈으로 쪼개가지고 주게 되면은 지불 금액의 수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둘이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겹쳤기 때문에 100원짜리 50원짜리 쪼갠 거야. 안 겹쳐지면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겹쳐질 때만. 1 빼줘야 된다. 아무것도 안 내면 먹튀다. 그거 1 안 빼서 틀리는 그런 또 슬픈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선물 없이 볼 수 없는 것들. 자, 여기는 뭐랑 겹치냐? 1093번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들이 나왔어요. 사실 100원, 50원, 10원, 이거 장난치십니까? 저런 돈은 안 받습니다. 거스름 돈 안 받아요. 100원짜리 없어도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제 만원짜리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죠? 꼭 받아야 되죠? 그죠? 100원 정도는 안 받아도 되잖아. 그지, 하영아? 네. 하지만 만원으로 좀 가면 이제 안 받을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만원짜리가 몇 개다? 2장. 그 다음에 5천원짜리가 2장.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3장이면은 누구랑 겹치죠? 50원짜리, 5천원짜리 2장이랑 만원짜리랑 겹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 우리 태민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5,000원으로. 얘를 다 5천원으로 쪼갠다, 안 쪼갠다? 쪼개지. 5천원 몇 장으로 쪼개죠? 만원짜리 2장이면. 4개. 그럼 여기 4개가 포함돼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5천원짜리 몇 개로 바꾸는 거야? 6장. 1,000원짜리 몇 개로 바뀌는 거야? 3장으로 바꿔서 금액할 때는. 방법일 때는 절대 쪼갤 필요가 없어요. 큰일 나요, 쪼개면. 금액일 때만 쪼개는 거야. 겹쳐지는 거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답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 답 몇 개야, 그러면? 돈이야? 답 몇 개야, 그래서? 7, 4, 쓰면 돼, 그냥. 뭐, 무조건 먹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낸 건 지불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먹튀예요? 아무것도 안 내면. 선생님, 아무것도 안 내면 지불 안 한 거라고 분명히 알려줬다? 아무것도 안 내서 철컹철컹 당하지 마시고요. 그죠? 절도죄로. 그래서 답은 27개가 되겠습니다. 28개 써서. 영어는 지불하는 게 아니야?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 금액하고 방법 잘 구분하시라고요. 겹쳐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겹쳐지는 거 큰 놈 쪼갠 거예요. 아니면 다 세야 돼. 다 세는 건 난 너무 좋아요. 세세요, 알아서. 세는 거 너무 좋아요.
excellent! 그러면서 해주시면 되죠, 뭐 또. 난 노가다를 좋아한다. 자, 6번. 아, 대표적인 문제죠, 여러분들. 6번. 많이 봤던 문제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6번? 그 기찾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대표적인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 1094번, 뭐 쉽게 풀어봅시다. 바람과 같이. 자, A에서 B, C, D를 연결. 다 풀어보세요.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나눴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A에서 B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죠? C로 가든지.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는 거죠?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거예요. 10이라고 했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 공중으로 점프해서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지금.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갈 수 있는 방법은. 근데 각각마다 이제 A에서 B로 가는 그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죠? 몇 개냐? 4야? B에서 C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하지. 앞에 거 선택하고 뒤에 거 선택하는 거니까. 8가지 나오겠죠. 자, 밑에 똑같아요. 뭐 전형적인 문제죠. A에서 D까지 가는 게 3가지. D에서 C까지 가는 게 몇 가지죠? 4가지니까 12가지죠? 그 다음에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통하면 된다. 대표적인 이제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가지.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오면 또 서운하잖아. 그게 몇 번 문제다?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 1096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이거 너무 쉬우니까 몇 번 풀어봐라? 1096번. 이번에는 도로를 놓겠대. 얻다가 도로를 놓겠대. B하고 D 지점에 도로를 놓겠대. B하고 D 지점에. 몇 개 놓는지 몰라. 미지수로 놔야 돼. 그러면 총 몇 개가 돼야 돼? 경우의 수가 90이 되도록 B하고 D를 추가하는 거.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죠. 1096번. 나누세요. 나누고 B하고 D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그 도로를 뭐 X개라 놓던지 뭐 N개라 놓던지 알아서 놓으세요. 줄여. 참 많이 맞았으니까 밤새고 놀다가 못 잤어요. 잘 못 잤어? 오늘 어디 갔어? 축구에서 또? 3시까지였어요. 3시까지 잤어? 5시까지 넷플릭스. 그래서 뭐 봤습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 5시까지 맞지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야, 상남자네요? 아주, 선택받은 걔는 되게 슬프겠는데요? 나중에. 근데 제가 어떤 여자친구랑 열심히 놀았는데 걔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게 슬퍼하겠죠, 그 여자친구가. 그쵸? 넷플릭스 요즘 나오는 드라마가 1위에 신세계인가 있던데, 신세계. 뭐 있던데. 자, 일단 나눠보세요. 나누는 게 기본인 거야. 1096번. A에서 C까지 가기 위해서는 총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자, B에서 D까지 가는 도로는 N개를 만든다고 할까? N개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모르니까. I don't know.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 만에 가는 경우.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가는 경우.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자, 총 요렇게 나눠지겠죠? 다른 방법이. 아닌가요? 뭐 다른 게 더 있어요?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야 한가? 좀 내려서 쓸까? 이게 끝이야. 나눠서 문제 끝났어요. 나누기만 하면 이제 다 나중에 더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 더하면 몇 개 나와야 된다? 답에서 나와줬잖아. 몇 개야? 90. 고백 법칙 쓰면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거꾸로 물어봤다고 무슨 문제다? 상문제다. 뭐 개념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얘랑 뭐 큰 차이가 있나요? 뭐 개념이? 자, 그러면 뭐 구해봅시다. A에서 B까지 갈 때 2가지 되겠습니다. B에서 C까지 갈 때 3가지 되겠습니다. 6가지. A에서 D까지 갈 때 3가지 되겠습니다.
G에서 C까지 갈 때 두 가지 되겠습니다. 6가지 나옵니다. A에서 B까지 갈 때 두 가지, B에서 D까지 N 가지, G에서 C까지 두 가지, 몇 가지 나온다? 4N가지 나오겠습니다. A에서 D까지 세 가지, D에서 B까지 N 가지, B에서 C까지 세 가지, 뭐 나온다? 9N개 나오겠습니다. 다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다 더하면 몇이다? 90이다. N은 뭐냐?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9와 N, 3N 더하면 13N 되겠고요. 66 더하면 12 되겠습니다. 이게 몇이다? 90이다. 1차 방정식을 못 풀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넘어가시면요. 13N은 넘어가면 78이 되겠고요. N은 몇이 된다? 6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다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 나눈 다음에 보통 이제 고별 법칙을 많이 사용하죠. 자,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끝나네요. 그죠? 수영도 금방 하니까 0, 7, 8 하고 오늘 끝.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들어간다? 수요일날 순열 들어가겠고요. 금요일에 뭐 한다? 테스트 본다. 그죠? 우리 하영이 제가 테스트를 본다. 어디까지? 고차 방정식부터 2차 부등식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테스트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조금 안 하는 친구들은 좀 쉬운 테스트를 만나게 될 거고요. 공부를 좀 더 시켰던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운 테스트지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테스트지가 다를 수 있다.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듣죠? 어려운 거일 것 같으면 쉬운 것 같습니다. 쉬운 거, 그죠? 쉬운 거 주겠죠? 그죠? 뭐, 우리 하율이 뭐, 쉬운 거 주겠죠? 웬만하면. 집에서 공부 좀 하세요.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넷플릭스 보려고 새벽 5시까지 했는데 그거 반만 수학에다 해도 여러분 성적은 아주 수직상승할 겁니다. 저희 믿으십시오. 아, 진짜예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세상에? 뭐, 축구도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건 다 노력해야 얻는 거 아니에요? 뭐 이성 친구도 노력해야 없겠죠? 선생님 저는 차은우급으로 생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 모여듭니다. 뭐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거든요. 다 뭐 가서 밀당도 해야 되고 뭐 썸도 좀 타줘야 되겠고 뭐 SNS로 조금 뭐 얘기도 해야 되겠고 뭐 그래야지만 또 뭐 이성교류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와요. 막 불나방처럼 다 달렸으니까 제 얼굴이 좀 생겨가지고 선생님 그냥 뭐 난리가 납니다. 네. SNS 하루에 막 몇십만 개씩 옵니다.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 별로 이제 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그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1097번.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1097번과 1100번을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뭔 차이인지 알아야 돼. 이게 달라, 이게. 이게 조금 달라. 세는 방법이.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약간 승렬과 조금 맞닿아 있어. 약간 예고편이라고 해야 되나? 승렬 예고편? 봐봐. 내가 일단 5가지 색깔이 있는데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냐? 이런 거지. 태민이가 나 오늘 이거 티 입고 올 거니까 하율아 그거 입고 오면 안 된다. 똑같은 거 입고 오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똑같은 색깔은 뭐 아니면 나랑 똑같은 메이커와 색깔은 피해라. 우리도 줄 수 있잖아요. 커플티 느낌으로 입고 오면 또 그러니까. 괜찮나? 태민아? 괜찮아? 너 형이랑 같은 거 똑같이 입고 나가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다. 그치? 안 괜찮잖아. 그치? 좀 피해야 되잖아. 그치? 똑같으면 조금 쪽팔리고 좀 그러잖아. 그치? 요즘은 뭐 커플들도 커플티 잘 안 입던데, 쪽팔리다고? 뭐, 하물며 그런데 뭐 둘이 똑같은 거 딱 입고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애들이 오자마자, 뭐, 대단한데 이렇게 하진 않겠죠? 되게 놀리고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럴 텐데, 그죠? 그러니까, 자, 이때 5가지 색깔이 있는데, 빨주, 노, 파, 검. 아, 무지개 색은 아니네요. 빨주, 노, 파, 검. 빨주, 노, 파, 검. 우리가 지금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녹색 있던데. 빨파, 검, 녹인데 우리는 준호가 있네요. 자, 일단 이웃 한 애들끼리는 같은 색깔이 칠하면 안 된대요. 일단 제일 먼저 얘부터 칠해볼게요. A부터. 그럼 얘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가지 칠할 수 있죠? 5가지죠? 뭐 아무도 안 칠했으니까. 근데 B는 이제 5개 못 칠해요. 왜냐? 누굴 피해야 되죠? A를 피해야 되니까. A가 칠한 것은 피해야 돼요. 같은 색깔은 안 되니까. 그럼 몇 가지가 되겠냐? 우리 하율아, 얘는 몇 가지 칠할 수 있겠냐? 선택권이 몇 개 있어? 4가지가 되겠죠. 그쵸? 이게 처음에 칠한 애가 왔다 해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난 내가 본다.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뭔가 좀 피해 다녀야 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치? 자, 태민아, C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 3개죠. 왜냐면 A랑 B를 피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자, D는 우리 하영아, D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 2가지요. 이웃한 애가 잘 보세요. 이웃한 애만 피하면 된다 그랬어요. 3가지. 3가지죠. A랑 C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입니다. 얘는 안 피해도 돼요. B는 이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은희야, E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 3가지. 왜냐면 A랑 D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 곱하면 돼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뭐 풀면 너무 쉬운데 이 정도는 껌이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희 장난치시는 겁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쉽잖아. 얘랑 얘랑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1100번 별표 하나 쳐놓고도 이것만 구분하면 돼. 1100번만. 1100번이라. 이 두 문제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장난치지 마십시오. 똑같잖아요. 에이, 그려진 게 똑같은데 어디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림. 봐봐. 1100번 보세요. 1100번 위에 별표 하나 치세요. 뭐 다르겠죠. 상문제니까.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거냐면 A부터 칠한다고 치면은 잘 칠하겠죠? A, B, C, D, E. 자, 얘도 5가지 색깔로 칠하는데 이번에도 5가지 색이야. 근데 이웃한 거는 어떻게 하는데?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 그럼 A 몇 가지냐, 태민아? A 몇 가지야? 5개잖아. 아니야? 맞잖아. 뭐 여기 뭐 차이가 없어요. 자, 서우야, B는 몇 가지죠? 4가지죠. 뭐 1만 피하면 되니까. 일단 뭐 1밖에 안 칠했으니까. 자, 하율아, C는 몇 가지냐? 4가지. 4가지야? 정말 확실해? 3가지. 얘네 둘이랑 접해 있는 거 아니야? 얘네 둘 다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인접해 있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이랑? 뭐 얘네 둘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색깔은 아닐 거 아니야? 3가지겠죠? 자, D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 우리 은희야? D는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자, 3가지라고 했어. 자, 태민아, E는 몇 가지야, 그러면? 2개. 아, 선생님! 아, 다르네요. 아, 이거 2개. 아, 바뀌었네. 아이씨. 이 정도. 답이, 그래서 5, 4, 3, 3, 2. 오케이. 이거 정답? 태민아? 정답? 아, 이거 2 바뀌었네. 아, 2차. 아이씨. 이 정도는 내가 알죠. 하율아, 어떻게? 정답? 오케이? 괜찮겠어? 자, 이러면 틀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왜 안 되냐를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게 상이야. 그러니까 뭐가 틀린지를 봐야 되는데. 잘 봐.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냐면, 봐봐. 여기서 마지막 차이가 뭐냐면, 봐봐. 이 마지막 놈을 칠하는데, 이 마지막 놈이, 잘 보세요. 얘는 누구랑 맞닿아 있죠? 이웃한 게? 2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있죠? 인접해 있지. 색깔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근데 봐봐. 내가 마지막 놈을 칠하는데 마지막 놈이 몇 개랑 인접해 있냐면 3놈이랑 인접해 있어. 누구냐면 B, A, D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색깔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놈도 존재할 수가 있게 돼. 그게 누구야? B랑 D야. B랑 D랑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차이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이거 잘 봐야 돼. 해설지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 마지막 놈을 칠하는데 이게 2가지랑 맞닿아 있잖아. 이 둘은 무조건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냥 인접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말이지만 마지막 놈을 칠하는데 3놈이랑 인접해 있는데 이 3놈이 다 색깔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죠. 왜냐? B하고 D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나눠져야 되냐면 여기서 D를 칠할 때 조심해야 돼. 자, 이 문제가 별표 칠하는 이유는 이거를 잘 기억해 보라는 거야. 뭐 차이가 있으니까 잘 했겠지. 그냥 했겠냐, 그치? 자, A, B, C까지 좋아. 다 좋았어. 오케이. 5, 4, 3 괜찮아. 문제 전혀 없지. 뭐 이웃한 놈들이 다 색깔 다르니까. 근데 D 칠할 때 여기서 바로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문제인 거야. T가 세 가지를 칠할 수 있는 게 맞아. 왜냐? A랑 C를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는 맞는데 얘를 나눠야 돼. B랑 색깔이 같은 경우랑 B랑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세 가지를 B랑 같은 경우 B랑 다른 경우로 나눠야 돼. 슬프지만. 그럼 B랑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나오겠냐, 하유라? B랑 같대. 몇 가지야? 세 가지. 아니, B랑 같다니까 B 결정돼 있을 거 아니야. 한 가지지, 뭐, 씨. B랑 색깔 같아야 되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냥. B의 노란색이었어. 그럼 나 노란색 가는 거지, 뭐. 뭐지. 이런 같은데 어떻게, 선택권이 없잖아. 세 개 중에 하나는 같은 거야, 무조건. 아니, 너무 어렵니? 세 개 중에 하나 같겠지. 얘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같은 거야. 그럼 나머지 두 가지가 어떤 거야? 다른 거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 중에 한 가지는 B랑 같은 거고,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B랑 같은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B랑 다른 거야. 그러면 B랑 같은 경우, 이제 2를 칠할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가 이제 오는 거야. 이게 이제 온다. 이제 여기서 오는 거야. 이제 B랑 같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둘이 같은 거고, 얘가 다른 거야. 이 둘이 색깔이 같다고. 그럼 얘는 몇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죠? 두 개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둘이 같잖아. 둘이 같고 얘만 다르잖아. 그럼 두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얘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돼. 여기서 세 가지가 된다.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된다. 이게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만약 B랑 달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거냐? 얘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 달라. 5이 달라. 그럼 얘는 세 가지 다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때가 드디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가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얘가 그때 달라요. 가질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그때 달라요.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진 거지. 그럼 어떤 때 어려워지냐? 마지막에 뭔가에 칠하는데 일단 둘만 엮인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엮여져 있어. 인접해 있어. 근데 그 셋 중에서 색깔이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어떤 놈들은. 그때는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야 돼. 이런 건 조심할 필요가 없어. 두 개랑 붙었는데 뭐 같아질 수가 없어 색깔이. 그냥 쉬운 문제. 이런 문제 지나가던 강아지도 다 맞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와서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여기를 한 번에 끝낼게. 여기 뒤에를. 여기가 1 곱하기 3, 2 곱하기 2니까 여기 세 가지, 몇 가지죠? 네 가지죠? 누가 왔을까요? 어이구, 오셨군요. 네. 아버지께서 또 데리러 오셨나봐요. 그죠? 자, 여기 세 가지고 여기 몇 가지가 된다? 여기? 네 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된다? 이쪽이? D하고 E가 선택하는 게 7가지가 되는 거야. 묶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다 곱하지지. 여기 통으로 쳐가지고 7가지를 곱해. 나눠졌으니까 뭐 한 번에 여기서 여기 D하고 E 선택하는 경우는 7가지인 거야. 그러면 5, 4, 3, 7 곱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20 곱하기 60에다가 7 곱하니까 420까지. 이게 답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5, 4, 3, 1, 3 곱하고 5, 4, 3, 2 곱한 다음에 더 해도 돼요.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한 것 뿐이니까 차이가 없어. 자, 수영도까지만 하면 오늘 끝낼게요. 이제 수업은 피해강 수업을. 오늘은 조금 피해강이 좀 길어졌네요. 왜냐면 첫 시간이어서. 좀 재미가 있나요? 일단 이건 다 해보면서 해보다 보면은 어렵지 않아. 경우의 수는 진짜 노가다 잘하는 애들이 잘해. 시킨 대로. 자, 수영도는 뭐냐면 직접 해봐야 된다. 오마이갓. 뭐 이런 거죠. 1, 2, 3, 4를 나열했을 때 AI가 I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헛소리예요?
자, A1, A2, A3 만들 때 AI는 I가 되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I는 1부터 4까지밖에 안 되거든. 자, 이런 건 이제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돼. 봐봐 A1 여기는 뭐가 되면 안 된다? I에다 1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A1은 1이 아니다. 2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A2는 2가 아니다. 3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A3은 3이 아니다. 그냥 쓸게요 그냥 1, 2, 3, 4.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넣어 숫자를.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할 때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천재니까 난 안 넣어도 다 보인다 뭐라고 하겠지만 이런 거 다 넣어봐요. 문자에다가 되는 거 다 넣어. 그럼 결론 뭐야? 여기 1 오면 안 돼. 여기 2 오면 안 돼. 여기 3 오면 안 돼. 여기 뭐 오면 안 돼? 4 오면 안 돼. 맨 앞에 1 안 돼. 두 번째 2 안 돼. 그리고 1, 2, 3, 4는 몇 번씩 쓴대? 한 번씩만 쓰는 거야. 1, 2, 3, 4를 한 번씩 써서 숫자를 만들 건데 첫 번째는 1을 오면 안 돼. 두 번째는 뭐가 오면 안 돼? 2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세는 거야. 이제 노가다가 실 때는 것이. 이게 수영도야. 다 빼야 된다. 이런 거 요즘 뭐 재미나게 시키면 금방 할 텐데. 다른 거 시킬 텐데, 그치? 문제 입력하는 게 또 오래 걸리겠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A1에 올 수 있는 거는 1은 못 오잖아. 그럼 뭐 올 수 있죠? 1 못 오니까 뭐 올 수 있어? 1, 2, 3, 4 중에서 1 못 온대. 뭐 올 수 있어요? 2요. 2, 3, 4. 써. 쓰는 거야, 그냥. 뭐 다, 뭐 없어요, 그냥. 뭐 고민해. 그럼 이제 A2로 갈게. 자, 봐봐. 2 썼지? 2 못 써? 근데 A2에는 뭐가 오면 안 돼? 2가 오면 안 돼? 그럼 2가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몇 개야? 태민아. 누구 올 수 있어? 1, 3, 4 올 수 있죠? 3은 뭐 올 수 있냐? 2 못 온다. 1, 4. 2 못 와요. 직접 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머리는 써라. 우리에게 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4는 그 다음에 뭐 올 수 있겠냐, 하영아? 1만. 1.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3. 그래, 1, 3. 2는 못 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A3 이제 배열을 할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정도 논리회론 돌리자, 우리가. 자, 2일이 왔어.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뭐죠? 2일이 왔으면 남은 숫자 뭐야? 3하고 4야? 너무 어려워? 1, 2, 3, 4밖에 없는데. 2하고 1 썼잖아. 1, 2 썼잖아. 3, 4 나왔잖아. 3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지? 여기 무조건 이거 뭐 넣어야 돼? 4밖에 없는 거야. 헛돼지가 없어요. 4, 4 와야 돼. 뭐 방법이 없어. 그러면 봐봐. 2, 3이 왔어. 그럼 여기 뭐 올 수 있냐? 태민아. 올 수 있는 거 뭐야? 1, 4. 1 오면 여기 뭐 해야 돼? 1이면 여기 몇이야? 1이면 여기 몇이야? 4요. 안 되잖아. 4에 오면 다 온다. 그 무조건 누가 와야 된다는 거야? 4 와야 된다는 얘기죠. 4가 여기 올 수는 없잖아. 올 수 있는 게 1, 4밖에 안 남았는데 4 여기 못 오니까 무조건 4가 여기 오고 마지막에 뭐 와야 돼?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도 숫자일 거야. 이 정도 머리는 쓰자. 이거 사실 4개짜리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5개 되면 더 재밌거든요. 6개만 돼도 재밌어. 6개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머리 생각보다 많이 써야 돼. 진짜. 4개는 좀 쉬워, 근데 사실. 5개만 넘어가도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자, 그럼 4 오면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겠냐? 올 수 있는 게 뭐야? 1, 3이지. 3은 못 오잖아. 그럼 여기 무조건 뭐 오는 거야? 1 오고. 그 다음에 뭐 오는 거야? 3 오는 거지. 이렇게 다 세라는 거야. 자, 태민아. 1, 3, 1을 왔어. 여기 뭐 올 수 있냐? 2요. 2, 4잖아. 2, 4 괜찮아? 여기 4 오면 안 되잖아. 4요. 4요. 4회밖에 없어. 그럼 3, 4 왔잖아. 그럼 누구 남았어, 이제? 1, 2. 상관없지 않냐? 1, 2 바뀌어도 되지 않냐? 여기 1 오고 2 왔다면, 여기는 2 오고, 여기는 1 올 수 있는 거지. 다 왔을 경우. 이게 절묘하게 3개, 3개씩 나올 거야, 아마. 해보면. 이런 것 정도는 다 해보라는 거야. 이 정도의 논리적인 것들은 노가다 해보라는 거지. 머리 좀 굴리라는 얘기야. 4, 1 왔으면 그다음에 뭐 올 수 있냐? 2, 3이지. 3이 올 수가 없어. 여기 3 안 되니까. 2, 3밖에 안 되고. 3은 마찬가지로 1, 2가 되겠고. 반대로 돼가지고. 3가지, 3가지, 3가지. 총 몇 가지 나온다? 다 더해. 몇 가지예요?
9가지. 답이. 자, 이렇게 세서 구해라. 이게 이제 수영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나갔고요. 아마 수요일부터는 신년을 나갈 거니까 결론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오늘 수업을 경우의 수는 뭐다?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자들이 세본 거야. 샜는데 센 것들 중에서 뭐를 발견해낸 거야?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한 거지. 뭐를 발견했다? 규칙을. 어떻게 세야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쉽게 셀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한 수학적인 분야가 바로 경우의 수인 거야. 다 노가다부터 나왔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노가다 하지 않았는데 천재니까 보자마자 규칙이 띠리링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직접 세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셀 수 있을까?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한 게 이 단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야? 직접 노가다 세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규칙을 찾았는지, 내가 그 규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배운 게 뭐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되겠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세다가 발견한 거죠.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했다?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눌 것이냐. 나누는 규칙이 뭐였냐면 중복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뭔가 빠지면 안 돼. 또 두 번 세면 안 돼. 그럼 또 틀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눠야지만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야. 이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내가 잘하고 싶다,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연습하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 안 나누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에 그냥 쫙 풀린다? 쉬운 문제지. 그런 거는 당연히 고난도 문제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100%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100% 나눠져요. 어떻게 나누지? 왜 이건 이렇게 나눴지? 이유가 뭐지? 해설지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죠. 많이 내가 나눠보면서 고민해 보시고, 내 수업도 들으면서 자기가 판단 기준을 세우는 거죠. 아, 이 문제는 이걸로 나눠야 되겠다. 아, 이 문제는 이걸로 나눠야 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나눠야겠다. 많이 풀면서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누면 더 효과적이지? 어떻게 나누면 더 좋지? 이걸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하나씩 풀 때. 그래야지 빨리 시험이 들어. 그냥 막 나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눠. 에이, 무지성. 그냥 가. 그러면 안 늘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어려운 문제 나름에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자기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 자기 마음대로 풀어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시험 문제 풀 때 지 마음대로 풀어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거 풀 때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다 틀려요. 어차피 우리 쉬운 문제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어려운 문제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기본기들이 잘 쌓여져 있어야지만 어려운 문제 풀 때 그 기본기 가지고 푸는 거야. 그 개념을 가지고. 근데 쉬운 문제 풀 때 내 머리 마음으로 풀었어. 아무것도 연습이 안 된 거야. 개념을 쓴 적이 없는 거야. 내 맘대로. 뭐 사건도 안 나누고 나눈 것도 없고 고백 풀 때 안 쓰고 막 쉬운 문제 다 풀었어. 그러면 쉬운 문제 풀 때 풀 수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 풀 때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거야. 몰라, 천재들은 풀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 기본기들이 다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어떻게 푼다? 배웠던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 거야. 이게 쉽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근데 뭐 쉽게 나오면 고등학교 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면 다 등급이 어떻게 되죠?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도 안 돼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열심히 해서 여기 단원들을 잘 복습해 와서 수요일날 올 때는 신날 들을 때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찾아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